한국 감사에 의리지킨 이라크, 사막 한가운데 버려졌던 FA-50. 비밀리 입국한 한국 1년 만의 기적. 필리핀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1조 원 규모의 FA-50 전투기 추가 도입 계약을 이르면 상반기 중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FA-50은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기로 인도네시아,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에 총 138대를 수출한 베스트셀러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은 지난 2014년 FA-50 12대를 도입한 지 10여 년 만에 추가 계약에 나서 한국산 전투기를 공군 핵심 전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17일 필리핀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국방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조달 모니터링 보고서에 FA-50 추가 도입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 현재 진행 중인 조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협상 세측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내용이다. 예산은 400억 필리핀 페소, 약 1조 원. 다. 현지 외신들은 필리핀 국방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 FA-50 12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 두 번째 전투 비행단을 창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AI가 생산하는 FA-50은 국산 고등 훈련기 T-50을 모델로 한 다목적 전투기다. 최대 속도는 마하 1.5의 20mm 기관포와 공대 공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했다. 지난 2022년 폴란드에 48대, 2023년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는 등 누적 수출액만 78억 달러, 약 11조 3,700억 원에 달한다. 필리핀은 2014년 FA-50의 개량형인 FA-50배 12대를 도입해 이듬해부터 현지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해왔다. 2017년 필리핀군과 반군 간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실전 배치하는 등 현지에서 게임 체인저, 판도를 바꾸는 것, 라는 호평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공군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KAI는 지난해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FA-50회 항공기의 군수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필리핀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항공기 정비, 운영 기술 지원 등 후속 사업은 항공기 획득 비용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신시장이다. KAI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수출도 타진하고 있다. 단독 K 잠수함의 국제기준 가망 인증, 가까워진 60조 캐나다 시장. 우리나라 잠수함을 설계 건조 운용할 때 국제적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만들어졌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형 잠수함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달 잠수함 가망성 관리 세부 지침을 제정했다. 이는 한국형 잠수함 독자 개발과 함께 잠수함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결과다. 가망성 관리 대상 기준 가망성관리위원회 운영 가망성 관리 절차 국제협력 수출 잠수함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지침은 잠수함 가망성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망성이란 잠수함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서 운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간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군용 항공기에 대해 각각의 법률 등을 통해 가망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잠수함과 관련한 가망성 관리 지침은 정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번 지침에 따른 가망성 관리 대상은 1000톤급 이상 개발 건조 및 성능 개량 사업으로 필요시 1000톤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잠수함 수출 시장은 2,000톤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만큼 수출용 잠수함은 대부분 체계적인 안정성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잠수함 표준 가망성 관리 기준을 작성하며 체계업체와 국방기술품질원, 기품원, 국방과학연구소, 소요군 등도 가망성 관리 절차에 참여한다. 또한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망성관리위원회가 가동대 가망성 관련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형 잠수함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주요 국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적인 기준의 가망 인증 제도를 채택했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한국형 잠수함의 안전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 업체들은 캐나다와 폴란드, 필리핀 등 3개국이 발주하는 총 68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캐나다 해군은 노후한 잠수함 4척을 3,000톤급 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60조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3,000톤급 4척, 필리핀은 중형 잠수함 2척을 해외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르면 2026년 계약자 선정이 이뤄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경우 국제적 수준의 가망성이 승부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는 나토식 가망인증 제도를 채택한 나라로 우리나라의 수주 경쟁자인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가망인증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적의 가망인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잠수함의 안전한 운용은 물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 하나오션 주가 훈풍, 전환사채 우려보다 K방산 기대감 높아. 하나오션의 최근 주가는 5만 원을 넘겼다. 이는 지난해 말 주가 약 2만 6천 원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주의 주가 상승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 의지를 밝힌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하나오션은 렌즈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PG선 등 다양한 선박과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설비, 해양 설비 및 잠수함, 구축함 등의 특수선을 만드는 조선회사로 하나그룹이 2022년 대우 조선해양을 인수하며 계열사 하나오션로 합류했다. 예대우 조선해양 시절 발행한 시비가 남아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약 2조 3천억 원의 시비가 주식으로 변경돼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나오션 주가가 시비 전환 가격인 4350원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앞서 과거 흠의 주가가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급상승했으나 시비 전환 이슈에 휘말리면서 급락했던 사례를 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하나오션 종가가 5만 700원을 나타내며 다가온 트럼프 체제에 대한 K방산 기대감이 우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4만 350원보다 1만 원 이상 높다. 시비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하나오션은 전환사채 전환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선 수출입은행이 판단할 몫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하나오션은 상세 스케줄에 따른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환 만기 기한이 아직 20년 남아 당장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지금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선 흠 사례와의 비교에도 흠은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나오션은 하나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는 것. 하나오션 관계자는 하나오션은 수출입은행 전환사채 조기 상환권과 관련해 공시한 바 있다면서 조기 상환에 대한 선택은 발행사인 하나오션이 갖고 있으나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4.
트럼프 맞사위. 알바니아 초호화 리조트 사업 특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알바니아에 초호화 리조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현지 시간 로이터 프피통신에 따르면 알바니아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략적 투자위원회를 열어 쿠슈너의 투자회사 애틀랜틱 인큐베이션 파트너스가 추진하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이 회사에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부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구소련의 잠수함 기지였던 알바니아 남부의 무인도 사잔섬에 약 14억 유로, 약 2조 1천억 원 규모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알바니아 정부는 약 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략적 투자자 지위는 관광 등 국가 경제의 전략적 분야로 분류된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한 행정 절차와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쿠슈너는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등에서 알바니아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알바니아 국영전략투자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아피통신은 설명했다. 쿠슈너는 이번 프로젝트 외에도 알바니아 남부해안 지베르네츠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구도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쿠슈너가 알바니아에 리조트를 세우기로 한 것은 2021년 백악관을 떠난 지 몇 달 후 부인 이방카와 함께 아드리아해 섬에서 일주일간 요트 여행을 한 경험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시 요트 여행의 만찬에는 에디라마 알바니아 총리가 초대됐고 이 자리에서 리조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슈너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쿠 실세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트럼프 1기가 끝나자 그는 투자회사 어피니트 파트너스를 설립하고 국제 부동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도 트럼프의 후광을 활용해 온갖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31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20억 달러, 약 2조 9천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친사우디 성향이 짙었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보온 차원에서 거액을 투자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알바니아 정부는 관광 산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해안 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알바니아는 지중해의 풍광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저가 리조트가 많고 물가가 저렴해 가성비 좋은 여행지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사잔섬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여러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을 훼손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